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2부분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4파전을 확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열기가 오르고 있죠. 2부에서는 이분을 모시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향후 판세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두 분의 인사 네, 나눠주시고.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의 판세 분석을 좀 이상하잖아. 내가 한다는 게 자기들도 못 하고 있는데. 국민 그래도 이제 3자적 입장에서 더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고 보수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날카로운 말씀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원희룡, 한동훈, 나경원, 윤상현 4파전입니다. 다 잘 아시는 분들이실 다 텐데. 잘 알죠. 예. 잘 아는데 원희룡 전 장관이 나오는 거는 저는 아니다. 그렇습니까? 좀 양심들이 없다. 원희룡 정권 양심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는 저하고 친구인데 김기현 당대표 만들 때 반이성적 집단적 반이성주의.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초선들의 저런 집단적 연판장. 반이성적 연판장을 돌리더라. 그때 제가 이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초선은 사실은 제가 국회 3선하고 국회 오래 관여했었는데 초선들은 좀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쓴소리도 하고 하죠. 분위기 파악 못하는 소리도 하고. 아마 이렇게 단둘이 하려해도 안 돼. 통제가 안 되고. 통제 안 되는 20명은 있어요, 초선에. 아. 근데 여는 자기들이 나서서 했잖아요. 그러면은 용산도 뭐 나경원 지금 후보가 그렇다 하더라도 뭐 굳이 원희룡 장관까지 내세울 필요 있느냐. 용산이 내세운 건 딱 하는 것 같아요. 누구예요? 이거 원희룡 안 내세우면은 원내는 거의 다 가는데 원내까지 한동훈에 줄 선다. 이게 좀 두려웠을 거야, 용산은. 그래서 내 사람 우리 친윤 후보를 내세우면서 원내 단속용이다. 이렇게 보죠. 왜냐면 나경원 의원으로는 원내 단속이 안 됩니까? 뭐 원내에 나경원 의원 쪽에 쫙 줄 설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없는 것 같고 그래도 그런가요? 친윤 후보의 용산의 입김에 의해서 그 원희룡 전 장관이 나오면은 안 움직일 거예요. 의원들이 안 움직인다.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108명이면은 그 중에서 뭐 좀 한동훈 후보하고 전 비대위원장과 관계 있는 사람들 움직이더라도 캠프는 못 들어가도 방법은 많잖아요. 예. 근데 노골적으로 그래 가지는 않을 거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원희룡 후보 안 나오면 노골적으로 108명 중에 뭐 보좌진부터 시작해서 노골적으로 한 7, 80명은 안 가겠어요. 그게 이제 전형적인 물개박수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새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쫙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개박수 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갑자기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물개박수를 치는 뭐 당원도 있지만은 의원들은 더 많다. 의원님, 그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대한 아니네요. 그러면 지금 막 느낌이. 뭐 어대한이지, 어대한인데 어대한이에요. 네. 원내. 원내. 원내까지 용산이 원내까지 예를 들어서 용산하고 서로 관계가 비틀어지는 한동훈의 줄 서는 상황이 오면은 이제 하반기 용산 특검 윤 정국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입장으로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원희룡 장관을 내세울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대표님 생각은 용산이 원희룡 장관을 내세운 것이 확실하다. 뭐 그렇지 않고는 뭐 원희룡 장관이 뭐 돌 맞은 것도 아니고 말은 나와요. 떨어질 줄 알면서. 20일 날 딱 결정했다고 이제 말씀하시던데. 그 원희룡 장관이 저 얘기하잖아요. 예. 만나서 얘기했는데 한동훈하고 자기하고 같이 안 나오기로 했는데 한동훈이 왜 나왔냐고 그 얘기 하는데 뭐 정치라는 게 옆에서 쑤시면은 다 그렇게 들려요. 다 그렇게 들리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하반기도 시작도 안 했는데 굳이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필요한가? 또 한 가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 반성이 내가 그 한 28분짜리 한 두세 번 봤거든. 출사표 분석도 던진 거. 했다. 분석도. 분석도. 했는데 자기 반성이 너무 없다. 본인 책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총선에 대한 책임만 얘기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장관 선임할 때 윤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은 한동훈 법무장관을 굉장히 노한 사태예요. 근데 그래서 끝까지 밀고 간 사람이 윤 대통령이에요. 한동훈 장관의 리스크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이제 대통령이 신임을 해서
대통령한테 진짜 직언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뭐라 저 잘못하면 2인자 만들어가 황태자 만든다. 아하. 그러니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대통령이 괜찮아 한동훈 믿을 수 있어. 아하. 이래가 끝까지 밀어붙인 카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카드예요. 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2년이 뭐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뭐 정체성의 문제,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돌려놓기 바빴다. 문재인 정권의 실책을. 그런데 그 이후에 아까 얘기했는 좀 권위주의적이고 또 당과의 관계 설정을 제대로 못했고 또 결정적인 게 지난 김기현 대표 당대표 만드는 과정. 그리고 김기현 대표 만들었으면 끝까지 가든지 끝까지 가나 안 가나 108석은 넘어요. 아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 실패가 120석을 108석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대통령 선거 때 얻었던 표, 총선에서 얻었던 표, 물론 뭐 다른 정당들도 나와서 그런 게 있지만 320만 표 차이 나잖아요. 네. 320만 표 중에 150만 표만 더 얻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것은 비대위원장 공천을 총괄졌던 비대위원장의 책임이 대단히 크다. 윤석열 대통령 책임은 다 알아요. 뭐 김건희 여사 건도 뭐 주물럭주물럭 최상병 특검도 뭐 하지도 않은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리해야 될 부분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걸 해야 될 주무장관인데도 예. 자기 책임 없어. 윤석열 정권 2년은 다 윤통 용산 다 책임은 내 책임 없어요. 나는 전당대회 할 때, 저 총선할 때 비대위원장 돼가지고 그 책임은 비대위원장이니까 말할 수 없잖아요. 자기 책임이다 하지. 예.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몸담았던 핵심 장관으로서 예, 책임도 있다. 책임이 크다.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하고 어떤 통화를 이렇게 자주 했냐. 아하. 반성해야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아요. 한동훈, 김건희 여사, 한나인. 다 아는데 지금 자기는 전혀 문제 없는 같이 얘기하고 무슨 너무 새로운 세상에 권위적 권력에 고개 숙였던 굴종했던 전형적인 사람이 한동훈 장관이에요. 그런데 비대위원장 되니까 그 권위적인 권력, 절대적인 윤석열 용산 권력에 자기는 저항하듯이 안에 새로운 리더십을 얘기하니까 아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 새로운 리더십이 갑자기 하늘에서 샛별같이 내려오는가? 저는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의 문제점이 미사 여구를 많이 했지만은 자기 반성이 너무 없었다. 네, 두 분도 질문할까요? 박 실장님 질문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전 의원님이 대표님이 대구 경북에 네. 또 이제 국민의힘의 가장 열렬한 지지층의 또 민심과 약간 겹쳐 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 의아한 게 뭔가 국민의힘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고 또 그렇다고 해서 윤 대통령을 너무 흔드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만 놓고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좀 높게 나오는 편이고요. 지금 비슷하거나 높게 나오거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대구 경북 비슷하게 나오죠. 유권자분들을 너무 높게 평가하셨는데 아 그래? 뭐 TK 유권자들은 물개박수 유권자가 대부분입니다. 아 누가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다음에 권력지향적이라는 게요. 예. 정치인들만 권력지향적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상당히 권력지향적. 이번에 총선 보세요. 호남은 이미 딱 전략적인 선택을 해버리잖아요. 지역구는 민주당, 예. 비례는 조국. 이렇게 전략적인 선택을 딱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이제 영등포를 시작해서 이제 서울 경기를 때리는데 대구는 무조건 뭐 국민의힘이라. 그래놓고 지금 와서 윤 대통령 지키시겠습니다. 영남권 국회의원 후보들 다 나는 윤 대통령 끝까지 지킵니다 가다가 지금 반이 바뀌었어. 눈치 보니까 아, 윤 대통령이고 한동훈이구나. 아하. 그런데 유권자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유권자들이 그러면 한동훈이 1년 1개월짜리 그 당대표를 한다? 1년 1개월짜리 왜 하지? 당 돼가지고 민주당이 저 1년 1개월 동안 뭐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상임위원장 설치해놓고 나면 1년 동안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원외 당대표가 할 건 아무것도 없다. 아니 원내도 자기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는 거부권 행사만 하면 되고 여기는 막 계속 자기 입장만 자기가 그동안에 21대 못했던 못 통과했던 법 계속 만들어내고 거부권 행사하고 이게 치이잖아요. 예. 이 원내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 당 대표가 가만히 있기는 그렇고 가만히 안 있고 이슈를 그대로 먹고 가려면은 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1년 1개월 후에 제가 어느 방송에서 했는데 이재명의 길을 답습할 것 같아. 이재명의 길을 답습 무슨 뭐 말씀이세요? 1년 사태
규정이 있어요. 민주당에. 아, 예, 예. 국민의힘이 1년 6개월 규정이 있는데 1년 그걸 바꿀 6개월 것이다. 사태는 지방선거도 관여 못해. 그렇죠. 1년 1개월 있다 사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9월 달 되면 사퇴해야 된다고. 2027년 3월 뭐 23일 선거 9월 달에 사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방선거도 관여 못해. 그럼 뭐가 나오느냐. 아, 우리 국민의힘도 그냥 대표 연임 해가지고 뭐 당권 대권 분리 이거 없애자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그래서 이거 대단히 위험한 1년 1개월이다. 그래 하려면은 한동훈이라는 객체가 윤석열 용산과 완전히 분리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윤석열 용산과 분리해야 되는데 쪼부정쩡 최상병 건도 약간 뭐 말은 했는데 아닌 것 같고 그 민주당이 안 받는데 그걸 뭐 하겠어요. 뭐 김건희 여사 건은 먼저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다 칼자루를 한동훈만 조선의 제일 금이 아니고요. 김건희 여사도 한금 한다고. 두 사람 다 칼집에 칼만 집어넣고 있지. 다 모르는 비밀들은 다 알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도 아니 그거를 칼을 든다. 저는 거의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 미사 요구는 좋지만은 1년 1개월 임기를 지키는 한동훈 당대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좀 더 정치적인 생각을 좀 뛰어넘어 보면은 이재명 길을 갈 가능성이 높다. 이래 보는 거예요. 자, 김웅 의원님. 아니 제 사실은 우리 조은진 대표님은 제 하도 또 우리 공화당이 저 욕을 많이 하니까 그러긴 한데 제가 그분 어떤 분이야라고 물어봤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치적 감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제가 평을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방금 나오셔서 이렇게 쫙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참 대단하시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그래서 김웅 의원 별로 김웅 의원이 그렇게 우리한테 요거들 먹고 이렇게 급이 안 높았다고. 자기는 자기 이야기만 항상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 일면 되게 용기 있다. 정치는 사실은 정치인의 생명은 희생과 용기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기득권이라는 건 뭐 여당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뭐 권력 기관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용기, 희생은 국민에 대한 희생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갖춘 분이에요. 높은 평가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고 싶었던 질문이 질문이 뭐냐? 질문이 뭐였냐? 자, 대표님이 그래도 대구에서 정말 오래 이렇게 활동을 하셨고 대구에서 3선도 하신 분 아닙니까? 자, 이번 전당대회 관련해서 사실은 윤한 대결을 할 수 있는데 대구 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저 그러잖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을 어정쩡하게 까는 스탠스를 이번에 이제 출마 회견에 나왔잖아요. 뭐 부풀려 가지고 뭐 최상병 하는데 제가 보는 정치적 최상병 대법원장 추천하면 민주당이 받습니까? 뭐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뭐 발끈하잖아. 또 저쪽에 친윤 쪽에서는 발끈한데 그렇지. 이번에는 친윤 없는 선거가 옳았다. 근데 나경원 의원 제가 방송에서 뭐 어떻게 했더니 한번 제가 그랬어요. 끝까지 가라. 지난번에 그렇게 당했으면 이번에는 뭐 끝까지 죽더라도 뭐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억울하게 당한 거 알지 않습니까? 연판장 정말. 난 다 됐는데 4% 후보가 되도록 만들어 가지고 이 정당의 독립성이 사라진 거 아니냐. 제가 되면은 뭐 독립성도 지키고 변화도 하고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고 뭐 윤상현 의원 말은 좀 일리가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일리가 있는. 아까 제가 얘기했는 13달짜리 당대표 왜 하냐. 좀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국민의힘 지지자 당원들의 그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13개월짜리 당대표를 왜 하지? 13개월짜리 왜 하지? 그럼 13개월 지나서 다음 지방선거가 또 한 7개월, 6개월 남고 7개월 남고 그다음 대통령 선거가 또 한 1년 더 남고 1년 7개월이 남는데 그럼 한동훈의 위치는 뭐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얘기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나오는 거 옳지 않다. 왜? 동반 책임을 져야 될 총선 책임뿐만이 아니고 윤석열 1기 정부의 가장 동반 책임을 져야 할 1순위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에요. 그럼 그 한동훈 장관이 그런 일기에 뭐 실패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실패하면 또 난리 날 것 같고 실패라고 얘기 안 하지만 그래도 좋은 점수를 못 받는 30% 지지를 받는 윤석열 1기 정부의 상황에 누가 제일 가장 책임이 윤 대통령 한동훈이야. 그러면 나머지 책임을 져야 될 사항들을 그거는 다 빼고 아이고 뭐 며칠 날 하더라 109일인가 108일 비대위원장 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정치하면 안 돼요. 잘 모르는 사람이 28분짜리 연설문을 쓰고 뭐 얘라고 그 권위적 아니 한동훈 법무장관 때 되게 권위적이지 않았나? 그냥 뭐 야당과 뭐 대화할 야당하고 때는 뭐 이제 그냥 뭐 예. 막 붙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검찰 출신들이라서 권력기관 출신들이라서 그런지 국회의원 특히 야당을 무시하는데 정부 여당은요 야당한테 좀 잘 보여야 돼. 싸울 때 저같이 야당하고 싸울 때 싸워요. 그런데 어떻게든 설득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설득해야 될 대상이죠. 그 설득해야 할 대상들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뭐 조국 신당과도 민주당과도 다 대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은 그래 하는데 1년 13개월 동안 뭘 하겠습니까? 나는 13개월에 이 일정표가 다 나오잖아요. 정치 일정표라는 게. 그 13개월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보궐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맨날 정치인들 기자들 불러서 나는 변화 개혁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변화 개혁의 주체는 용산이야. 용산이 변해야 되고 4대 기업도 용산이 해야 되죠. 이번에 주영 장관이 국회 부의장 됐다네 축하한다고 문자 보내줬는데 나 아니 김진표 의장하고 주 장관하고 위원장이잖아요. 그 연금. 그거 다 만들어내 가지고 13% 만들고 4% 올렸다고 돈 내는 거. 그리고 받아가는 거 더 내고 더 받는 거 했잖아요.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또 옆에 막 이상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제가 공무원 연금 할 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관료들 중에서 막 아이고 그나마 나라가 망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이번에 그 큰 실수했잖아요. 그 이슈는 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끌고 가줬어야 되는데 아니 제가 얘기하는 사실. 이렇게 개혁의 기본적인 걸 딱 틀을 갖다 놓고 9에서 13, 42에서 44 이렇게 그거는 잡아놓으면 그 다음은 굉장히 쉽게 가잖아요. 주호영은 뭐 다 생각해 가지고 마지막 사인하러 외국 가려고 하는데 영판에서 무슨 소리 하노 이래 막 아프니까 그래서 외국 출장도 못 가고. 내가 문자로 물어봤더니 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대표님 TK 민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이 우리 원희룡 장관을 와락 끌어안아주면서 출마해줘서 홍준표 고맙소. 시장 보고 뭐 찍어줄 사람 그렇죠. 대구에 당원들 별로 없어요. 아, 여기 홍준표 시장은 안타깝지. 왜? 자기는 40%고 대통령 40한 7, 8% 얻어가지고 됐잖아요.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다음은 자기라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게 TK에서 내가 확실해야 돼. 대구 시장까지 또 이탈 보통 정치에서 하지 않는 행위 경남도지사 하다가 대구시장까지 와서 했다고. 그러면은 제일 안타까운 게 홍 시장 아니겠어요. 갑자기 한동훈이 나와가지고 뭐 적하고 있으니까 나는 도대체 뭐야. 그런데 대구의 민심, 대구 경북의 민심 조금은 다르지만은 반반으로 갈린다. 반반으로. 저는 윤 대통령 그게 정확한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 대구 경북 사람들인데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을 또 윤 후보를 찍으라고 나서는 대구 경북 국회의원이 없어요. 그게 문제잖아요. 대구 국회의원, 경북 국회의원이 25명이 다 됐잖아요. 그런데 나서 가지고 그 우리 이번에는 한동훈 저 원희룡으로 가자, 나경원으로 가자 이래 나서는 사람이 없다고. 결국 안 나서면 어떻게 돼? 그냥 놔두는 거야. 알아서 하세요. 놔두면은 반반이야. 지금 권력 추가 지금 의원님 말씀은 권력 추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 대구 경북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 대통령과 그러니까 윤 한동훈 위원장 대통령이 사이에서 이제 2년 한 10개월 남았는데 윤 대통령이 무너지는 거 바라지 않단다. 그렇죠. 보수 지지층들은 다 그래.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대신 윤 대통령이 좀 버려야 될 거 몇 가지는 있다. 이런 거는 있는데 그렇다가 한동훈을 또 저거 믿게 보기에는 저 다음에 또 미래 세대의 대권 주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마음들이 그러면 반반 정도로 가지 않겠느냐 이래 보는 거죠. 그렇다고 그 반이 뭐 원희룡한테 다 가는 반은 아니고. 오늘 한동훈 위원장 인터뷰 조선일보 인터뷰 보면 뭐 특정인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정치하는 거 아니다. 예, 정치하는 건 아니다. 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라고는 뭐 진영 전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의 리더십은 빠르게 약해질 수 있을까요?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게 사실인데. 뭐 약해지죠. 왜냐하면은 뭐 국회의 힘은 벌써 떨어졌잖아요. 국회 대통령은 누구예요? 이재명이죠. 이재명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대통령이에요. 용산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지만은 당의 대통령이 또 하나 생겨. 그거 되겠어요? 나라 꼬라지가 안 되는 거지. 제가 우려하는 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감정 이런 게 없는데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이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이게 대선 1년 전까지는 뭔가 윤 대통령을 그래도 지원해주고 뭔가 좀 잘 되도록 좀 변화를 요구하고 뭐 충분히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는 그런 25년 관계잖아요. 그렇게 가면 좀 좋았을 거를 이게 1년 13개월하는 당대표가 나와서 윤 대통령과 각을 안 세우면 자기 존재감이 없어지고 가만히 있으면 원내도 아닌데 그러면 방법은 다른 거 없다.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고 그러면은 윤 대통령 정책, 윤 대통령 정부의 정책하고 각을 세워야 되고 뭐 어려운 문제도 의정 이 문제도 당대표 되는 순간에 들고 나옵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1,300명으로 가자고 이렇게 이제 당에서 또 이제 한동훈 이제 대표가 들고 나오면은 용산 어떻게 하겠어요? 용산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각은 완전히 갈라서는 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윤 정부가 하는 정책 그대로 한동훈이 답습해 가지고는 한동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우리가 정치를 조금 몸을 오래 담았던 사람으로 볼 때는 저도 정치 분석 쪽을 많이 했잖아요. 전략 부분들 많이 했고 해서 보니까 좀 위험한 시기고 위험한 시기는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는 게 좋을 텐데 그 지난번에 절에 당했는 뭐 그 윤상현이나 나경원 뭐 한다고 뭐 잘못 있나 수도권에서 선전해 가지고 올라왔으면은 저 사람들한테 한 1년 뭐 2년 정도 맡겨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나오니까 이 대통령도 사실은 지금은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오니까. 원장관을 그러니까 원장관을 내세워서 냅니다. 원내 단속용이다. 뭐 이게 그건 판을 좀 뒤집어 맞으신 가지고 것 어떻게 같아요. 하겠다. 저는 뭐 그냥 경선 1차에서 끝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언론 주목도가 달라요. 언론 주목도가 벌써 오늘 언론 주목도 보니까 한동훈 장관 원희룡 뭐 한 3분의 1 정도 한동훈 장관이 더 많이 나오고 나경원 의원은 거의 뭐 안 나오고 뭐 이런데 또 왼쪽에 패널들이나 왼쪽은 또 한동훈이 안 가는 거야. 야 나경원이나 뭐 윤상현이 되면 더 골치 아픈데 아이고 뭐 한동훈 이거 집안 싸움 하도록 그냥 놔두자. 그래가 한 달 동안 내가 볼 때 며칠간 모든 좌파에서 또 좌쪽 생각을 가진 패널들이 한동훈 공격을 안 해요. 이것은 되게 눈치 빠르다. 그러니까 뭐 조국 혁신당만 까요. 조국 혁신당만 민주당은 지금 한동훈이 올라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올라와서 대통령하고 부딪히기를 여기는 바라는 한동훈 당대표 윤석열 대통령 각을 보니까 다음 대권 후보가 1위 대권 후보하고 대통령 사이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뭐 가말 꽃놀이 편은 민주당이니까 저희 자를 지지하는 쪽 사람 패널들은 이미 얘기 안 해도 다 알아. 그래 이번에 한동훈이 밀어줘 우리 가만히 있자. 그런 형태. 그러면 이제 보수 지지층들이 또 이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빨리 깨쳐야 되는데 안 깨쳐. 물개박수 친다고 바빠가지고 그때는 벌써 보수 쪽에 이게 아니구나. 뭔가 우리가 또 올가미에 권리가 들어가고 있다. 그럴 바에는 우리가 좀 정신 좀 차리고 전략적 선택을 좀 하자. 이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상호 전 의원이 얘기했었는데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을 완전히 누르고 대립을 엄청나게 하겠지만 누르고 대선 주자로 된다면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강력한 아주 경쟁자가 돼버리거든요. 그런 우려도 사실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덩치로 봐가지고 윤 대통령이 그래 눌릴 사람도 알고 용산발 분당 사태가 일어나죠. 용산발 분당 사태까지 그래 된다면은. 근데 그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은 좀 그래도 좀 면피할 수 있는 게 13개월밖에 안 하잖아요. 이게 뭐 13개월 하면 이제 하반기 들어가잖아요.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가면 이제 국정 2.5기 되거든. 그때 되면은 윤 대통령이 좀 변할 마음도 변하고 하니까 그때 한동훈이 없잖아요. 한동훈 없는 다른 당 대표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한동훈 진영에서 감안을 했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이번에 출마 안 하면은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뭐 도서관에 가서 찾을 수도 없고 없잖아요. 예. 이게 출마하고 당 대표가 아니고 원내가 아닌데 어디 가서 찾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차피 13개월 하고 그만두니까 부담도 없어. 지방선거 치르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치르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것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런두런 말씀 깊이 있게 나눴는데 두 분이 아주 좋아하시네요. 또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